자, 이번 강의는 모니터 수리 심리 과정 AD보드 회로 이해 및 고장 진단 수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D보드 전원 공급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즉 AD보드란 무엇인가, AD보드의 전원 공급 방식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AD보드의 시그널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즉 AD보드가 어떤 동작을 해서 최종 LCD 패널에 영상을 출력하는지 그 시그널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AD보드 회로 해소 부분, 즉 AD보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AD보드는 어떤 구조로 동작을 하는지 회로 해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보드 구성 중심 소자 및 고장 점검 수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 AD보드 구성 중심 소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고장 증상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또 AD보드의 고장 점검 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수리 사례 한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고요. 수리형 지금 및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하는 말씀이지만 수리하는 사람이 어떤 장비라든가 지그가 있어야 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고장 요소를 쉽게 우리가 빨리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디용 지그 제작, 즉 수리 입문자들이 스타디 또 통계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정상 동작되는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파형이라든가 전압이라든가 이런 측정할 수 있는 지그 제작하는 방법과 ISP 지그라는 것은 전번 강의도 말씀드렸지만은 AD보드에 보면 마이컴 안에 펌웨어라고 OS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OS가 손상이 됐을 때 읽거나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장비에 대한 사용법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ISP 지구로 에이징 하는 방법, 즉 고장 수리가 완료되면 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일정 시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출하를 하죠. 그걸 에이징 방법이라고 합니다. 에이징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특정 소자에 연결된 회로 찾기, 이거는 하나의 브러쉬를 달아서 테스터에 부자 모드로 놓고 특정 회로를 어떤 소자와 연결시켜 찾는 방법이죠. 설명 한번 드리고요. 어떤 모니터 수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패널 불량인지 아니면 패널 이외 불량인지를 빨리 찾아내기 위한 패널 테스트 지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쪽 보면 많은 또 고장이 또 EPROM이라고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OSD를 초기화하는 공장 초기화 방법을 말씀드리고, 모니터 케이블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모니터 컨버터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번 강의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립스보드에서 얘기를 했죠. 립스보드. 립스보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CCFL, 즉 형광등을 켜주기 위한 립스보드. 요게 이제 CCFL 방식의 립스보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쪽 부분이 SMPS 파트고, SMPS 파트는 인버터에 필요한 10V 전원을 공급하고 AD보드에 5V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 공급 장치, 즉 SMPS라고 얘기했죠. 요 부분이 뭐냐면 인버터 파트라고요. CCFL, 형광등을 켜주기 위해서 직류를 교류로 바꿔서 CCFL에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한 전원 공급 장치가 바로 인버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립스보드지만은 얘는 LED 모니터의 립스보드죠. 전번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SMPS 파트가 이렇게 따로 있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버터가 아니라 이 부분은 드라이버 보드라고 해가지고 LED 바를 켜주기 위해서는 교류를 공급하면 안 되겠죠. LED라는 것은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버터 부분이 이 컨버터로 대체가 됐다 하는 부분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LED바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 부분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CCFL 방식이나 LED 방식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게, 단순히 이제 LED 방식에서는 인버터 쪽에 트랜스가 없어진 방식이 LED 컨버터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전번까지의 강의는 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쭉 강의를 했죠. 그래서 그 립스보드의 그 흐름, 그죠?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의 흐름을 또 말씀드렸고요. 1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자, EMI 필터, 라인 필터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가 1차 정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위칭을 해서, 네 번째가 이제 스위칭에서 넘어온 교류를 LC 필터를 통해서 2차 정류를 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피드백,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항상 2차 측에 일정한 전압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 효율에 대해서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전번에. 자, 이번 강의는 이제 뭐냐면 립스 보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지만은 AD 보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그런 메인 보드다. 그래서 뭐 AD 보드라고도 얘기하지만 메인 보드라고도 얘기합니다. 메인 보드는 모체가 되는 보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나눠져 있다. 즉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뭐냐면 마이콤 안에, 그죠, 폼웨어라는 즉 운영체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폼웨어가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거죠. 우리가 뭐 전원을 꺼라 켜라 그러면은 걔가 혼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MCU 안에 있는 폼웨어, 즉 OS가 연산을 해서 끄는 시그널, 또 켜는 시그널, 그 다음에 뭐 사운드 소리를 크게 하라 적게 하라 이런 것도 전부 다 MCU에서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AD 보드, 메인 보드에 대한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메인 보드에 대한 AD 보드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AD 보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AD 보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모니터용 AD 보드하고 튜브용 AD 보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AD 보드, 모니터용 AD 보드하고 튜브용 모니터용 AD 보드를 봤을 때는 좀 TV형이 좀 복잡해요. 왜냐면 TV 쪽 AD 보드는, 즉 TV는 부가적인 기능이 많죠. 뭐 USB 포트라든가 또 컴포넌트 단자라든가 TV 튜너라든가 이런 그 부가적인 기능이 많기 때문에 좀 회로들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동 원리는 같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띠는데 지금 우리는 모니터용 AD 보드를 갖고 얘기하는 단계죠. 자, AD 보드라는 것은 뭐냐? AD 보드라는 것은, 자, AD 보드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요, 그 PC로 받은 영상 신호를, 그죠? 이 영상 신호는 이 패널, LCD 패널이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받은 정보를 LCD 패널이, 즉 LCD 그 보드가 인식할 수 있는 LVDS라는 방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영상 변환 장치입니다. 이걸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AD 보드는 뭐 액정 패널도 물론 중요한 요소도 하나지만은 AD 보드의 이 AD 보드가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모니터 성능에 큰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거죠. AD 보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AD 보드는 쉽게 보면 여기 보면 스케일러 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케일러 칩은 그래픽 카드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그래픽 코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어떤 LCD 화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AD 보드도 저가를 쓰느냐 고가를 쓰느냐에 따라서 화질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하드웨어적인 영역과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우리가 AD 보드 또는 메인 보드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PC에서 받은 영상 정보를 LCD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로 바꿔서 AD 보드에 있는 패널 보드에 있는 이 타이밍, 즉 T콘이라고 얘기하는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2차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로 변환해 주는 것이 AD 보드다. 그러면서 뭐냐, 모든 전자 회로를 이 AD 보드가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 뭐 소리를 크게 하라, 적게 하라, 또 화면을 밝게 하라, 흐리게 해라, 또 뭐 어떤 인버터 전원을 온해라, 오프해라, 또 패널 전압을 온해라, 오프해라는 기능을 이 AD 보드가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보드죠. 그래서 어떤 화질에 중대한 그 변수를 작용하는 것이 스케일러인데, 이 스케일러는 보통 우리가 저가칩하고 고가칩을 나눌 수가 있는데, 뭐 대중적인 표준적으로 쓰는 것은 보통 제너시스라는 이 칩을 많이 쓰고요. 고급 제품에는 픽셀 워크사의 제품을 좀 많이 씁니다. 뭐 T3이라는 뭐 스케일러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스케일러 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모니터 화질,
성능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AD 보드는 하드웨어적인 영역과 소프트웨어 영역이 합쳐져 있는 그런 중요한 보드다. 또 전자회로를 총 컨트롤하는 하나의 G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PC에 받은 영상 정보를 막바로 패널이 인식할 수 없으니까 한 단계를 거치는데 스케일러를 통해서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로 바꿔서 변환하는 그런 장치가 AD 보드라 하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V용 AD 보드를 보면요, 지금 본 모니터용 AD 보드보다 굉장히 복잡하죠.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런 부가적인 기능이 있는 겁니다. 뭐 USB 단자도 있고 컴포넌트 단자도 있고 튜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변환하기 위한 중간 그 장치들이 좀 있는 거죠. 하지만 모니터하고 TV용 AD 보드로 봤을 때는 동작 원리는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죠? 단지 이런 부가 기능 때문에 약간 좀 회로가 복잡하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D보드의 전원 공급 방식 유형을 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12V 아답터를 연결해서 공급하는 아답터 방식이 있고요. 이런 아답터 방식. 그 또 하나는 어떤 방식이냐면 립스보드 방식이라고 있어요. 립스보드 방식은 아답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SMPS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돼 있죠. 립스보드라고 그러는데, 립스보드는 SMPS하고 인버터 부분이 합쳐진 부분을 립스보드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AD보드 전원을 공급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립스보드와 보드 전원 공급 방식과 아답터 공급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것을 알면 되겠죠. 자, AD보드의 시그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립스보드의 플로우를, 우리가 5단계 플로우를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듯이 AD보드 역시도 플로우를 머릿속에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을. 그래야지 수리할 때 도움이 되죠.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전자소다 작동 원리는 물론 알고 있어야 돼요. PWM은 어떤 작동을 하는 소자고, FET는 어떤 작동을 하는 소자고, 레귤레이터는 어떤 작동하는 소자고, 뭐 스케일러는 어떤 작동하는 소자고, 이런 건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런 소자의 동작 원리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립스보드다. 립스보드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작동하는가 하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번 강의에 말씀을 드렸고, AD보드도 어떤 흐름을 갖고 얘가 최종 LCD 패널에 영상을 출력하는가,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전체 흐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아답터에서 전원을 공급받던, 립스보드에서 공급을 받던, 일단은 12V를 인버터 쪽에 어디에 공급이 되냐, 바로 12V가 FET 드레인에 공급이 딱 되죠. FET 드레인에 딱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 강화회로를 통해서 PWM, 이게 PWM이죠. PWM의 VCC 단자에 전원이 딱 공급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인버터 쪽은 펄스 발전을 안 한다고 그랬죠. 립스보드는 전원 220V를 인가하게 되면은 PWM 동작에서 항상 5V, 12V가 바로 220V를 꽂으면 나온다고 그랬죠. 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인버터 쪽은 PWM이 AD보드에서 야 펄스 발전해라 명령을 주지 않으면 얘는 동작 대기 상태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PWM VCC에 공급되는데 왜 동작을 안 하냐, 인버터 쪽에 PWM은 AD보드에서 온오프 신호, 즉 온오프 신호가 들어와야 PWM에 발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라이트가 켜지는 방식인데, 자, 여기 동작 대기하고 있는 거죠. 전원이 공급돼서. 그래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OS 버튼에서 파워 온 버튼을 눌렀을 때 MCU가 연산해서, 즉 OS가 연산을 해서 어디로 주냐, 온오프 시그널을 바로 이 스위칭 회로에 주는 거죠. 스위칭 회로에 주게 되면, 그죠? 이 이네이블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PWM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PWM이 야 펄스 발진을 해래. 이때 얘가 펄스 발진해서 FET 드레인에 걸리는 12V를 스위칭을 해서, 그죠? DC를 어떻게 ACR을 만들어 주겠죠. 스위칭을 하게 되면 이걸 어디로 넘겨주냐, 트랜스 1차 축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1차 측에
1차 측으로 넘겨주면 트랜스는 교류를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1차 측에 변하는 전류를 줬으니까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는 거죠. 2차 측에. 그죠? 보통 15,000V가 나오는데 AC 15,000V를 우리가 이 밸러스트 캐퍼시터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냐? 바로 CCFL 형광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형광이 점등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온오프 신호를 안 주면은 얘는 동작 대기하고 있는 거, 얘는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스위칭을 안 하니까 트랜스로 AC를 넘겨주지 못하니까 안 켜지는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 시그널을 온오프 시그널을 줬을 때 이제 스위칭을 해가지고 그죠? 이 백라이트가 켜지는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CCF에는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버터도 AD 보드에 그죠? AD 보드에서 명령을 주지 않으면은 얘는 켜지지 않겠죠. 그래서 인버터도 바로 AD 보드의 제어 하에서 통제 하에서 동작이 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자, 이제 인버터 동작은 AD 보드에서 신호를 받아서 동작을 하고요. 인버터 쪽은. 자, 그러면은 AD 보드 쪽에서 영상 신호는 어떻게 우리가 그 변환을 하냐? 일단은 그 PC 그래픽 카드로부터 이쪽으로 신호가 들어오겠죠. RGB 그다음에 수평 동기 신호, 수직 동기 신호가 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스케일러에서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를 여기서 1차 가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호를 막바로 이 패널이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D 보드를 ADC 보드다,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다 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LVDC 신호를 1차 가공해서 어디로 두느냐? 여기 지금 패널이에요. 패널 안에 보면 T콘이라고 타이밍 컨트롤러가 있어요. T콘 쪽으로 이 LVDS 신호를 주면은 이 T콘에서 타이밍 컨트롤에서 2차 가공을 하는 거죠. 여기서 뭐냐면 1차 가공을 합니다.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를 1차 가공을 하게 되면 이 LVDS 신호를 받아서 타이밍 컨트롤러 2차 가공을 하는데 요 LCD 이 패널에 보면은 요 LDI 칩이라고 있어요. LCD 구동 칩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바로 영상을 출력시켜주는 칩들이에요. LDI 칩이라는 게 쭉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가공한 신호하고 이 제어 신호를 같이 여기다 주게 되면 이제 LCD 스크린에 패널에 영상 정보가 쭉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패널 쪽에 보면 나중에 패널 쪽에 설명을 드리겠죠. 패널 쪽에 보면은 이 LDI 칩이 보통 20V 안팎의 전압을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패널에서 그죠? AD 보드에서 5V 신호를 받겠죠. LVDS 케이블 30핀 LVDS 케이블에서 28, 29분이 VCC 단자라고 했죠. 5V를 받아서 이 패널 보드, 이게 패널 보드로 간다면 패널 보드에서 이 얘를 승합해주는 회로가 있어요. 그죠? PWM과 FET를 통해서 승합을 해서 이 LDI 칩에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죠. 전원을. 그래서 이 승합해주는 이 부분도 굉장히 고장이 많습니다. 그건 이제 패널 쪽에서 할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전원 같은 것들은 이제 AD 보드에서 봤던 아답터에서 봤던 아니면 그 립스 보드에서 봤던 이 전압을 받아서 이 소자가 필요하는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5V 전압도 공급하고 3.3V도 공급하고 뭐 12V도 공급하고 5V도 공급하는 거예요. 그죠? 전압을 12V를 다운해서 레귤레이터는 뭐예요? 입력을 받아서 소자가 원하는 출력적으로 전압을 다운해서 주는 거죠. 레귤레이터가 그렇게 그 전압을 공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크리스탈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죠. 이 스케일러라든가 뭐 이런 마이컴이라든가 뭐 이피럼이라 이런 것들은 이 크리스탈의 수정 발진자의 발진 주파수에 이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 정상이라도 이 크리스탈이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동작이 안 되겠죠. 이 신호에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AD 보드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흐름을. 이게 이제 AD 보드의 흐름인데 여러분들이 이 파트별로다가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수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AD보드 구조를 보면요. AD보드 구조는 보면 우리가 그 많은 소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죠. 보통 보면 이제 12V DC 잭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2V를 받아서 막바로 12V를 이 소자가 필요한 전압이 아니기 때문에 이 12V를 받아서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5V를 다운해 가지고 그죠? 이 5V를 갖다가 다시 얘가 이제 메인 전압이죠. 메인 전압 회로죠. 얘가 여기서 5V를 만들어서 최종 비화가 필요한 요런 LDO 레귤레이터 그죠? 로우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 줬을 때 얘네들이 5V를 다운해서 뭐 얘가 1.8V를 다운해서 스케일러로 공급해내는가 3.3V를 다운해서 뭐 롬에 공급한다든가 또 EPROM에 공급해내는가 OD의 칩에 공급하는 이런 그 전원 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정 발진자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런 스케일러라든가 이런 롬이라든가 이런 EPROM은 반드시 발진 주파수에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가 뭐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데 갔으면 오케스트라 연주하면 그 마스터란 지휘자가 있어요. 지휘자에 맞춰서 뭐 악기들이 동작을 하죠. 지휘자가 없다면 뭐 중구난방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 수정 발진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 얘가. 얘에 맞춰서 이런 것이 동작하는 거죠. 이 수정 발진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D 보드에 보면 사운드를 겸 오디오 칩이 있는 그죠?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오디오 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스케일러라는 게 있어요. 왜? LCD 패널은 PC에서 받은 영상 정보를 바로 인식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신호를 갖다가 스케일러가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로 변환하는 그런 ADC라고 보통 얘기해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다. 신호를 변환하는 그런 장치가 스케일러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MCU라는 게 있는데 MCU는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OS가 즉 펌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펌웨어에 의해서 이 모든 모니터의 회로들을 전자회로들을 컨트롤하는 기능들을 얘가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콘덴사들은 어떤 그 소자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 말단에 있는 그 전원 콘덴사들이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버터 쪽에 온오프 스위칭을 할 수 있는 전원을 온오프를 스위치하는 이 스위칭 회로가 있고요. 이쪽에는 패널 전압 5V를 스위칭할 수 있는 패널 전압 스위칭 회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하는 거죠. 그래서 AD 보드는 구성 칩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AD 보드는 우리가 종류가 이런 전원 소자가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12V를 받아서 이 5단자 레귤레이터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12V를 받아서 SOP 8핀 타입의 이런 레귤레이터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모양은 틀리더라도 거의 같은 동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동작 구조를. 그래서 갑자기 뭐 이런 모양이 나타났다 당황하지만 옛날에는 보통 5단자 레귤레이터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SOP 8핀의 이런 레귤레이터를 가진 AD 보드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역할은 같습니다. 단자는 5개가 8개더라도 이 하는 역할은 같아요. 12V를 받아서 내부 발진을 일어나서 5V를 뽑아내는 거, 피드백 회로 다 존재를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전원을 갖다가 아답터로 받는 게 아니라 립스 보드로부터 이렇게 요 단자를 통해서 뭐 12V를 받든가 5V를 받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얘는 12V를 받아갖고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 있네. 5단자 레귤레이터 들어가서 자 1번 단자로 12V가 들어가서 2번으로 5V가 나오면은 그죠?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5V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 5V를 최종 부하가 필요한 이런 레귤레이터로 들어가서 뭐 스케일러를 공급해 준다든가 EPROM에 공급해 준다든가 아니면 뭐 롬에 공급해 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답터로 전원을 공급받느냐 립스보드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느냐가 좀 틀린 방식이지 뭐 동작 원리는 같다. 그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이드보드 회로 해석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